99%가 모르는 친절의 역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장부를 펴보면 무조건적인 친절은 종종 적자를 남깁니다. 친절은 미소가 아닙니다. 시간이고 에너지이고 인생의 장어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가 쓰는 친절은 투자인가 아니면 기부인가? 투자는 돌아옵니다. 기부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떤 친절은 아예 빚으로 돌아옵니다. 현대의 정주영호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 되면은 되게 하라. 그러나 내 힘을 갉아먹는 일에는 아니오라고 말하라. 그는 계약서보다 사람의 습관을 먼저 봤습니다. 약속 시간을 지키는지, 작은 돈을 정확히 정산하는지, 실수가 있었을 때 즉시 책임을 지는지 말보다 패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처음엔 다들 웃고 다들 친절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한 번의 호의를 권리로 여기기 시작할 때, 우리 이번 한 번만요, 거랑가 매번 당연히로 바뀔 때, 그때 우리의 친절은 칼집 없는 칼이 되어 우리 손을 베기 시작합니다. 여기 한국 직장인의 흔한 하루가 있습니다. 팀에 새 프로젝트가 들어왔습니다. 마감은 촉박합니다. 늘 친절한 김 대리는 동료들의 요청을 다 들어줍니다. 슬라이드 손봐주고 데이터 정리해주고 회의 리마인드까지. 밤 11시. 그건 자기 할 일을 시작합니다. 다음 날 아침 상무는 말합니다. 핵심 산출물이 왜 미진하지? 세상은 결과를 셉니다. 당신의 착함을 세지 않습니다. 잔인한 사실, 친절은 선택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그리고 선택에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준 없는 친절은 밭 전체에 물을 뿌리는 스프링클러 같습니다. 곡식과 잡초를 같이 키웁니다. 결국 잡초가 밭을 먹습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1mm의 철학을 말했습니다. 나사를 1mm만 잘못 조이면 전체 제품의 신뢰가 무너집니다. 관계도 같습니다. 작은 친절 1mm가 방향을 바꿉니다. 처음부터 누구에게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줄지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한 문장을 드립니다. 컨트머다 친절은 통제될 때 힘이 된다. 흘리지 마십시오. 적재적소에 심으십시오. 어떻게 통제할까요? 첫째, 시간으로 거르기. 좋아도 바로 이제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72시간의 침묵창을 둡니다. 충동이 가라앉고 상대의 패턴이 드러납니다. 둘째, 작은 약속으로 시험하기. 오늘 안에 회신 드릴게요. 이게 그 한 문장 지키는지 봅니다. 셋째, 소액 거래로 테스트하기, 택시비, 간식값, 소액 정산. 여기서 정확성이 보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묻습니다. 그래도 모두에게 잘하면 언젠가 돌아오지 않을까요? 돌아옵니다. 하지만 선별했을 때만 배가 되어 돌아옵니다. 누구에게나 뿌리면 희석됩니다. 그리고 악인은 빈틈을 찾습니다. 친절은 빈틈이 아닙니다. 원칙이 있는 문입니다. 열릴 때가 있고 닫힐 때가 있습니다. 정주영의 초창기 일화가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하청사가 반복해서 이번만 선지급을 요청했습니다. 회사는 늘 배려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은 계속 밀렸습니다. 정 회장은 결단했습니다. 관계 재조정, 단기 손해를 보고 장기 신뢰를 지켰습니다. 그 뒤 프로젝트는 살아났습니다. 친절은 사람을 살릴 수도 프로젝트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기준이 생존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으로 돌아가 봅시다. 메신저에 쌓인 시간 있으세요? 회의 끝나고 따라붙는 잠깐만요. 그 잠깐이 하루를 삼킵니다. 부의 나침반은 방향을 먼저 묻습니다. 이제 내가 지금 쓰는 친절이 목표로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목표에서 멀어지게 하는가? 여기 패턴 인터럽트. 스스로에게 10초만 투자하십시오. 오늘 당신이 베푼 친절 중 수익률 상위 20% 하라면 무엇이었나요? 그 20%에 하다 다음 주 친절에 80%런지를 배치해 보십시오.
이것이 친절의 파레토 법칙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유한합니다. 따라서 집중은 곧 자비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베푸는 자비. 한 가지 더. 질투는 조용히 일어납니다. 성공을 크게 말하는 순간 적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침묵은 힘입니다. 결과가 나와도 조용히 쌓으십시오. 행동이 말하도록 두십시오. 소박함은 방패입니다. 이 방패는 번쩍이지 않지만 칼날을 무디게 합니다. 이 영상을 듣는 당신은 이미 압니다. 착함만으로는 멀리 가지 못한다는 것을. 착함에 경계를 더할 때 비로소 지혜가 됩니다. 경계에 따뜻함을 남길 때 비로소 품격이 됩니다. 그리고 그 품격이 결국 부와 돈의 방향을 바꿉니다. 오늘의 정리입니다. 친절은 투자입니다. 수익률을 보십시오. 말보다 패턴, 작은 약속, 작은 돈, 작은 감정에서 진짜가 드러납니다. 침묵의 창 72시간. 흥분이 빠지면 본성이 보입니다. 파레토 배분. 수익률 20%에 친절의 80%를 싣습니다. 소박함은 방패, 자랑은 질투를, 침묵은 신뢰를 부릅니다. 이 말이 마음에 닿았다면은 좋아요는 작은 동의의 표현일 뿐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더 깊은 이야기를 함께하고 싶다면은 구독은 자연스러운 선택일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편에서 우리는 단 10초 만에 사람을 거르는 세 가지 필터를 펼칩니다. 마이크로 프로미스, 마이크로 모네이, 마이크로 묻. 세 가지 렌즈로 세상을 보면 당신의 친절은 더 강해지고 손실은 줄어듭니다. 기다리십시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가 흘러넘치지 않도록 만드는 정밀한 기준이 공개됩니다. 우리는 늘 사람 속에서 삽니다. 어떤 이는 우리를 키우고 어떤 이는 우리를 소모합니다. 세상은 이 두 부류로 나뉩니다. 에너지를 주는 사람과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 당신 곁에도 있을 겁니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눈빛이 밝아지는 사람, 반대로 잠깐만 같이 있어도 지쳐버리고 아무 일도 안 했는데 하루가 무너진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 이 차이는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신호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곡식과 잡초 같다. 같은 흙에서 자라지만 어떤 이는 내 인생을 살찌우고 어떤 이는 내 힘을 갉아먹는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만날 때 항상 세 가지 진구를 살폈습니다. 첫째, 경계 테스트. 약속 시간을 일부러 늦게 지키거나 작은 규칙을 가볍게 어기는 사람. 그 순간 이미 신호를 보낸 겁니다. 당신의 친절을 시험해도 괜찮은가? 둘째, 감정 전가. 네가 안 도와주면 내가 무너져. 도움이 거절당하면 마치 배신당한 듯 반응하는 사람. 이건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인질로 잡는 겁니다. 셋째, 책임 회피.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잘못했다. 대신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라고 말하는 사람. 작은 사건일수록 진짜 본성이 드러납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에너지 도둑의 징후입니다. 당신의 친절이 그들의 습관을 강화하는 연료가 될 뿐입니다. 현대 초창기에 한 사건이 있습니다. 정주영 건근 건설 현장에서 늘 하청업체들과 협상했습니다. 한 업체가 있었습니다. 늘 돈을 미리 달라야 했고 약속된 납품은 자꾸 지연됐습니다. 정가 회장은 처음엔 도와주었습니다. 이번만 도와주면 다음엔 제대로 하겠지. 그러나 결과는 반복된 지연과 책임 회피였습니다. 결국 정 회장은 결단했습니다. 관계 종료. 단기적으로는 손해였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회사를 살린 선택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교훈입니다. 그거 이제 착한 이제 성격만으로는 회사를 지킬 수 없다. 분별 없는 친절은 배신을 반복 구매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도 돌아보십시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은 어떤 부류입니까? 만나고 나면 가벼워집니까? 무거워집니까? 그 차이는 곧 당신의 미래 에너지 장호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잠깐 멈춤, 패턴, 인터럽트.
한번 직접 적어 보십시오. 최근 일주일 동안 만난 사람 중 만난 뒤 활력이 올라간 사람 3명, 만난 뒤 지쳐버린 사람 3명. 이 두 리스트가 바로 당신의 인생 투자 보고서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남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을 제대로 걸러낼 수 있을까? 단순히 감정에 기대선 안 됩니다. 누구나 처음엔 웃고 누구나 처음엔 친절합니다. 그러나 작은 패턴은 숨길 수 없습니다. 다음 편에서 우리는 단 10초 안에 상대의 본성을 읽어내는 세 가지 필터를 배웁니다. 미크로 프로미스, 미크로 머니, 미크로 묻, 작은 약속, 작은 돈, 작은 기분. 이 세 가지를 보면 그 사람의 진짜 가치는 드러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을 걸러내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벌어도 아무리 명예를 쌓아도 결국 텅 빈 삶만 남습니다. 즉 사람을 알아보는 건 거창한 철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10초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본성은 늘 작은 것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말했습니다. 큰 약속은 누구나 한다. 그러나 작은 약속에서 사람의 뿌리가 보인다. 그래. 오늘 우리는 세 가지 필터를 배웁니다. 마이크로 프로미스, 마이크로 머니, 마이크로 무드. 이 세 가지로 사람을 보면 당신의 친절은 투자로 남고 손실은 줄어듭니다. 첫째, 마이크로 프로미스. 작은 약속을 어떻게 지키는가? 예를 들어 내일 오전까지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그 말이 실행되는가 아니면은 사라지는가? 큰 프로젝트보다 이런 작은 약속에서 신뢰의 DNA가 드러납니다. 현대건설이 일본 기업과 협상할 때 거대한 계약 조건보다 먼저 체크한 게 있습니다. 메일 답장이 제 시간에 오는가? 회의 시작 시간을 존중하는가? 이 사소한 습관이 바로 미래 프로젝트의 성패를 예고했습니다. 둘째, 마이크로머니. 작은 돈을 어떻게 다루는가? 택시비, 식사값, 자잘한 정산. 여기서 태도가 보입니다. 늘 다음에 줄게 라고 미루는 사람은 큰 돈에서도 흔들립니다. 반대로 소액까지 칼같이 정리하는 사람은 큰 거래에서도 흔들림이 적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 품질 혁신을 외치며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작은 부품 하나가 무너지면 제품 전체가 무너진다. 사람도 같습니다. 작은 돈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재정 윤리와 존중을 드러냅니다. 셋째, 마이크로 무드. 작은 감정의 순간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길이 막혀 늦었을 때, 컴퓨터가 갑자기 꺼졌을 때, 작은 실패를 맞이했을 때, 그 순간에 욕을 쏟아내는가, 차분히 정리하는가, 위기는 그건 거창할 때는 어렵게 오지 않습니다. 사소한 짜증 속에서 본색이 드러납니다. 정주영고 회장은 한 직원의 승진 여부를 판단할 때 일부러 작은 실수를 맡기기도 했습니다. 그때 직원이 보인 반응, 제가 다시 해보겠습니다. 라고 차분히 말한 사람은 큰 프로젝트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변명으로 시간을 끌거나 동료를 탓하는 사람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이 세 가지 필터는 마치 엑스레이와 같습니다. 겉모습, 말투, 화려한 포장 모두 뚫고 들어가 그 사람의 뼈대를 보여줍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작은 약속을 지키는가? 작은 돈을 소중히 여기는가? 작은 기분 앞에서 책임을 지는가?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불안하다면 그 사람은 결국 당신의 시간을 소모시킬 것입니다. 여기서 작은 실습, 패턴, 인터럽트, 오늘 하루 동안 만나는 사람에게 세 가지 테스트를 적용해 보십시오. 연락 약속, 작은 비용, 짧은 스트레스 상황, 그리고 메모하십시오. 패턴은 놀랍도록 빨리 드러납니다. 여러분, 인생은 긴 것 같지만 사실 짧습니다. 친절을 흘릴 수 있는 시간은 제한돼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필터링 해야 합니다. 곡식에 물을 줄지, 잡초에 물을 줄지 선택하지 않으면 잡초가 당신의 밭을 차지합니다. 오늘의 교훈입니다. 그 큰 말보다 작은 습관이 진실이다. 이제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습관은 속일 수 없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더 깊은 주제로 들어갑니다.
왜 침묵이 힘이고 왜 비밀이 무기가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72시간의 침묵창이 당신의 인생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는지 기다리십시오. 당신의 입에서 나가는 한마디가 내일의 무기가 될 수도, 내일의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말로 자신을 포장합니다. 하지만 침묵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래 살며 깨달았습니다.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힘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말 중 몇 퍼센트가 정말 필요한 말일까요? 순간의 감정으로 흘려버린 말, 무심코 꺼낸 비밀, 그것이 언젠가 칼날이 되어 돌아옵니다. 정주영 회장은 젊은 시절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쑥, 내가 지켜야 할 첫 번째 성은 내 입 안에 있다. 사업 협상에서 입 밖으로 나온 단어 하나가 상대의 무기가 되는 걸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보다 침묵을 택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 하나, 비밀은 무기다. 그러나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족쇄가 된다. 친구니까 다 말해도 된다고요. 가족이니까 숨김없이 보여야 한다고요. 아닙니다. 세상은 그리 순수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성취를 떠벌리는 순간 그 성취는 빛을 잃고 질투의 불꽃만 키웁니다. 심지어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모든 걸 드러내선 안 됩니다. 적에게 들려주고 싶지 않은 비밀이라면 친구에게도 조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에는 남의 행복을 보면 은근히 질투하는 씨앗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실행 전략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침묵의 창 72시간 좋은 일이 생겼습니까? 3일 동안 말하지 마십시오. 화가 났습니까? 3일 동안 입을 다무십시오. 그 72시간 안에 감정은 가라앉고 사실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는 말은 훨씬 더 힘이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도 성공을 과시하기보다 늘 소박함을 지켰습니다. 이제 성공은 말하는 순간 가벼워진다. 묵묵히 지켜낼 때 단단해진다. 삼성의 철학은 이 한 문장에서 비롯된 겁니다. 여러분도 경험했을 겁니다. 작은 자랑이 불필요한 질투를 불러왔던 순간, 가벼운 고백이 약점이 되어 돌아온 순간, 그때 우리는 뒤늦게 깨닫습니다. 아, 차라리 침묵했더라면.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닫아두라는 말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분별입니다. 모든 것에 친절을 베풀 필요가 없는 것처럼 모든 말도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세 가지 층위를 나누십시오. 공개 정보, 누구에게 말해도 괜찮은 것, 선별적 공유, 믿을 만한 소수와 나눌 수 있는 것, 절대 비밀, 묻어두어야 할 것, 이 구분만 지켜도 인생의 절반은 안전해집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말은 화살과 같습니다. 한번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말하기 전에 물으십시오. 이 화살은 나를 지킬까, 나를 해칠까 정리합니다. 침묵은 힘이다. 비밀은 무기다. 72시간의 창을 두고 감정이 가라앉은 뒤 말하라. 자랑은 질투를 부른다. 소박함은 방패다. 모든 정보를 구분하라. 공개, 선별, 절대 비밀. 이제 질문을 남기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얼마나 많은 비밀을 흘렸습니까? 그 비밀이 내일의 약점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음 편에서는 거리를 지키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왜 어떤 관계는 가까울수록 상처가 되고 왜 어떤 거리는 오히려 존중을 낳는가? 우리는 겨울 고슴도치의 법칙에서 그 답을 찾을 것입니다. 겨울이 깊어지면 고슴도치들은 서로의 천을 나누기 위해 모입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적당한 거리를 찾아냅니다. 따뜻함을 느낄 만큼은 가깝게, 그러나 상처받지 않을 만큼은 멀게. 이것이 바로 인간 관계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이니까, 친구니까 다 털어놔야지. 그러나 가까움이 곧 안전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가끔은 가까움이 칼이 됩니다. 사소한 오해, 작은 말 한마디가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리는
벽이 아니라 울타리다. 그는 사업 파트너와도 일정한 선을 지켰습니다. 너무 가까워지면 상대는 그 선을 넘어섭니다. 그러나 울타리를 세우면 그 안에서 서로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께 이마트란 코앙, 차치, 이 얘기를 소개합니다. 가까움 플러스 존중, 최고의 관계, 가까움 플러스 무례, 독이 되는 관계, 멀리함 필 존중, 필요할 때 힘이 되는 인연, 멀리함 필 무례, 끊어야 할 관계.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 칸, 즉 가까움 플러스 무례를 오래 끌고 간다는 겁니다. 가까운 사이라서 어쩔 수 없어. 하지만 바로 그 관계가 당신의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모시킵니다. 삼성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때 이건희 회장은 일부러 협력사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모든 것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듯 보였지만 언제나 선을 지켰습니다. 그 덕분에 파트너십은 오래 갔고 배신은 적었습니다. 이처럼 거리를 지키는 것은 냉정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저도 나는 당신을 존중하기 때문에 선을 넘지 않겠습니다. 이 태도가 관계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됩니다.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뭐 어떤 관계는 너무 가까워서 오히려 숨이 막힙니다. 뭐 어떤 관계는 너무 멀리 있어서 따뜻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가? 여기 작은 실습 패턴 인터럽트. 오늘 저녁 당신의 인간관계를 떠올리십시오. 이 네 칸의 표의 사람들을 하나씩 배치해 보세요.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야, 가까움 무리의 그 관계는 과감히 줄여라. 그 순간부터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정리합니다. 가까움이 곧 안전은 아니다. 때로는 칼이 된다. 관계는 EABX3 매트릭스로 구분하라. 거리를 지키는 것, 존중, 가까움, 무례의 관계는 그럼 반드시 끊어야 한다. 무지. 여러분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가까워서 서로의 가시에 찔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너무 멀리 떨어져 서로의 온기를 잃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음 편에서는 왜 건강이야말로 부와 돈의 토대인지, 그리고 어떻게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의 인생 자산을 지켜주는지 이야기합니다. 건강은 가장 큰 자본이라는 철칙, 그 진실을 파헤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착각합니다. 돈이 있으면 건강도 지킬 수 있겠지.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돈도, 명예도, 꿈도 모두 무너집니다. 정주영 회장은 젊은 시절 하루 숨쉬간씩 일했습니다. 몸이 버텨야 회사도 산다. 그러나 어느 날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깨달았습니다. 돈은 내 몸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이건희 회장 역시 늘 강조했습니다. 체력이 곧 경쟁력이다. 삼성의 글로벌 확장은 혁신에서만 나온 게 아닙니다. 임직원들의 건강 관리, 생활 습관 관리가 철저히 뒷받침되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단순히 몸이 아프지 않은 상태가 아닙니다. 건강은 자산입니다. 주식, 부동산, 금보다 먼저 챙겨야 할 부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HEL ROI라는 개념을 드리겠습니다. Habit of Sleep, 수면 습관, 하루 7시간 숙면은 최고의 투자입니다. 이 에너지 브레드, 호흡, 아침에 5분 깊은 호흡으로 뇌에 산소를 채우십시오. A. Active Walk, 걷기. 매일 30분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젊어집니다. L. Limit Overwork, 과로 제한. 한계선을 넘지 않는 것도 전략입니다. 이 네 가지를 꾸준히 하면 ROI, 즉 인생의 수익률이 올라갑니다. 건강은 단기 수익이 보이지 않지만 장기 복리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하나의 패턴 인터럽트,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핸드폰 배터리 잔량은 30% 이하로 떨어지면 불안해하면서 왜 내 몸의 에너지가 10%일 때는 억지로 버티는가? 우리의 몸은 기업의
배터리와 같습니다. 20% 이하로 계속 굴리면 결국 시스템이 꺼집니다. 그 순간 프로젝트도 돈도 관계도 무너집니다. 실제 한 한국 CEO의 사례입니다. 그는 40대에 회사를 크게 키웠습니다. 하지만 늘 잠을 줄이고 식사를 거르고 밤을 새웠습니다. 마침내 50세가 되기도 전에 큰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야, 나는 돈을 벌었지만 결국 내 인생의 최대 주주인 건강을 파산시켰다. 여러분, 돈은 필요할 때 떠나지만 건강은 끝까지 남습니다. 몸이 맑을 때 세상은 밝아 보이고 마음이 가벼울 때 인생은 가볍게 흘러갑니다.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를 시작하십시오. 밤 12시 이전에 잠들기, 하루 만보 걷기, 주 3회 땀 흘리기. 이 사소한 습관이 10년 뒤 당신의 부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정리합니다. 건강은 자산 중에 자산이다. HEAL, ROI. 수면, 호흡, 걷기, 과로 제한. 배터리처럼 에너지가 떨어지면 시스템이 멈춘다. 작은 습관이 장기 복리의 기적을 만든다. 여러분, 오늘도 혹시 밤을 새우며 일하고 있습니까? 그 길 끝에 남는 것은 불안과 병뿐입니다. 당신의 진짜 자산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건강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왜 고집 센 사람과 논쟁하는 것은 시간 낭비인지, 그리고 어떻게 yes는 yes, no는 no로 단호하게 살아가는지가 당신의 인생을 지켜주는 전략이 되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마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만 옳다고 믿고 다른 의견은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 우리는 그들을 고집불통이라고 부릅니다. 정주영고 회장은 사업을 하며 수없이 그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처음엔 설득하려 애썼습니다. 논리로, 데이터로, 심지어 감정으로도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곧 깨달았습니다. 바위에 머리를 들이받으면 부러지는 건 내 머리다. 고집은 바위와 같습니다. 정면으로 부딪히면 상처만 남습니다. 그래서 정 회장은 방식을 바꿨습니다. 논쟁하지 않고 거리 두기를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철칙이 있습니다. yes는 yes, no는 no. 에이메이한 대답은 오히려 상대에게 틈을 줍니다. 이번만 어쩔 수 없이라는 말은 결국 내 원칙을 무너뜨립니다. 이건희 회장도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정은 명확해야 한다. yes 아니면 no. 그 중간은 없다. 그 명확함이 그 삼성의 속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께 엑싯 15초 전략을 제안합니다. 고집불통을 만나면 15초 안에 이렇게 말하십시오. 당신의 생각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 입장을 지키겠습니다. 여기서 대화를 멈추죠. 짧고 단호하게, 그리고 예의 있게, 이것이 관계를 무너지지 않게 하면서도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느껴봤을 겁니다. 끝없는 논쟁 속에서 결코 바뀌지 않는 상대를 설득하려 애쓰다가 결국 지쳐버린 경험, 그 싸움의 끝에는 성장이 아니라 소모만 남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의 고집을 꺾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때로는 웃음으로 넘길 수 있는 사람. 정 회장이 존경한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로 남을 비웃는 건 쉽지만 자신이 놀림받으면 분노하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 오래 머물면 내 정신이 갉아먹힙니다. 여기서 패턴 인터럽트 지금 떠올려 보십시오. 내 곁에 있는 사람 중 논쟁만 낳는 사람은 누구인가? 내 마음을 열어주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나를 성장시키는 사람과 함께 있는가? 아니면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과 함께 있는가? 정리합니다. 고집은 바위다. 부딪히지 말고 피하라. yes는 yes, no는 no, 서르테. I may함을 없애라. exit 15초 전략.
짧게 단호하게 예의 있게 성장시키는 관계와 소모시키는 관계를 구분하라. 여러분, 지금 혹시 끝없는 논쟁 속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싸움은 결코 당신을 이롭게 하지 않습니다. 진짜 지혜는 논쟁을 멈추고 내 길을 걷는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친절을 투자로 바라보는 시각을 배웁니다. 옳은 곳에 베푼 친절은 배가 되어 돌아오지만 잘못된 곳에 흘린 친절은 빚으로 남습니다. 바로 Kindness Investment, 친절의 재무제표를 공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친절도 결국 투자입니다. 올바른 곳에 뭐 심으면 열매가 되어 돌아오지만 잘못된 곳에 흘리면 빚으로 남습니다. 이것을 저는 kindness investment, 친절 투자라 부릅니다. 정주영 회장은 말했습니다. 내 친절은 값싼 동전이 아니다. 아무 손에나 쥐어주지 않는다. 그는 친절을 분별 없이 흘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사람에게 베푼 친절은 결국 내 자산을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친절의 재무제표, 자산 에이셋, 나를 존중하는 사람, 작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 함께 성장하는 사람, 부채 라이아빌리티, 나의 선의를 이용하는 사람, 반복해서 빌미를 찾는 사람,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여러분, 회사가 부채를 줄이고 자산을 늘리듯 인생에서도 친절의 대차 대조표를 정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세 단계 관계 실사 듀 딜리전스를 제안합니다. 시간의 시험. 최소 3개월은 기다려 보십시오. 진짜 성품은 시간 속에서 드러납니다. 작은 프로젝트, 함께 작은 일을 해보십시오. 그 안에서 책임감이 드러납니다. 이익과 손실 분배, 작은 돈, 작은 성과를 어떻게 나누는지 보십시오. 거기서 그 사람의 본색이 나타납니다. 한 번은 정주영 회장이 어린 시절 노동의 대가를 떼먹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울분을 삼키며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내 땀방울을 가볍게 보지 못하게 하겠다. 그 경험은 값비싼 수업료였지만 훗날 그의 사업 철학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돌아보십시오. 지금 베푸는 친절은 자산입니까? 아니면 부채입니까? 그가 당신의 친절을 지켜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빼앗는 사람입니까? 만약 두 번째라면 멈추어야 합니다. 그 순간이 바로 당신의 삶을 지켜내는 분기점입니다. 정리합니다. 친절은 투자다. 자산과 부채를 구분하라. 세 단계 듀 딜리전스, 시간, 작은 프로젝트, 이익 분배, 잘못된 사람에게 베푸는 친절은 빚이 된다. 올바른 사람에게 심은 친절은 배가 되어 돌아온다. 여러분,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려다 정작 지켜야 할 사람을 잃지 마십시오. 착한 성격만으로는 세상을 건널 수 없습니다. 친절의 지혜가 더해질 때 그것은 방패가 됩니다. 오늘의 마지막 메시지를 드립니다. 친절은 무기가 될 수도 족쇄가 될 수도 있다. 그 차이는 내가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베푸느냐에 달려 있다. 여러분의 친절을 함부로 흘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 인생을 지켜주는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 말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는 작은 동의의 표현일 뿐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것이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깊은 이야기를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은 자연스러운 선택일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